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 밤 8시 54분입니다. 오늘 한국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상승폭은 얼마 안 나왔을지 몰라도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결코 약하지 않고 엄청 강했던 편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마감을 했었잖아요. 금요일날 S&P인데 분봉을 보시면은 중요했던 저항을 두 개를 이제 돌파했었다고요. 장중에. 물론 안착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만은 안착은 라인 하나만 돌파 안착했고 이거는 돌파 안착하지 못했죠. 아무튼 미국도 두 가지 라인을 전고점을 앞두고 두 가지 라인을 막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했어 가지고 한국도 뭐 그의 영향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한국도 결과적으로 두 가지 라인을 다 테스트한 게 됐어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라인들이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 2거래일 동안, 지난 3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던 427.3이라는 자리를 오늘 갭으로 뛰어넘어가지고 아침 9시 반에 이 갭을 메꿀 건가 어쩔 건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갭 못 메꿨죠.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강력한 매수세란 이야기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 이제 429.45라는 자리가 사실 또 그 다음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거조차 오늘 보시면 꾸역꾸역 돌파 안착을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429.45라는 자리에 이 저항이 굉장히 무거웠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분봉 모양들을 보시면은 뭐 시원시원하다기보다는 뭐 장중에 들었다 놨다 많이 했죠. 보시면 윗꼬리 아랫꼬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이런 과정에서 오늘 꾸역꾸역 매물을 소화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돌파 안착을 했어요. 429.45 고버스로 환산을 하면 196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지금 이제 그 자리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죠? 그 자리가 1960원이라는 자리가 고버스가 붕괴가 됐고, 그리고 선물은 429.45라는 자리를 오늘 돌파 안착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그죠, 이거 더 오를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저항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저항은 뭐 433 정도의 저항이 있긴 할 텐데 433 쪽에 있는 저항은 솔직히 이제 좀 별로 큰 저항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고요. 일단 아무튼 뭐 더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또 시장이 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2040원을 돌파 안착하지 않으면은 그죠? 아래쪽을 아직까지는 강하게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강하게 인버스를 사서는 안 될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여전히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라든가 주식시장이 비싸고 고평가되고 뭐 기술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는 조금 더 비싸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길고 짧은 건 뭐 더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물론 뭐 엄밀히 따지면 뭐 고버스가 야 뭐 여기 어디에 뭐 지지선이 하나 있고 이러니까 여기 어디서 지지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겠지만 그거는 일단 지지하고 나서 일단 해야 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아직까지는 뭐 보시면 지지력 같은 게 없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관점으로 433이라는 자리에 뭐 저항이 있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다지 일단 무거운 저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선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일단 여기 요 자리 431.2라는 자리가 보시면 4월 21일 날 급락했었잖아요. 요렇게 개파랗게 썼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요만큼 갭이에요. 지금 431부터 해서 433까지는 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사실 딱히 매물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431에서 433까지는 또 생각보다 수월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풋옵션 같은 경우 오늘 뭐 완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단은 모양이 좀 안 좋게 되어버렸습니다. 풋옵션이 보시면은 지켜야 될 자리들이 있는데 그 지켜야 되는 자리를 오늘 보시면 강하게 붕괴가 됐죠. 4월 14일 날의 종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오늘 갭으로 아침에 확 내려와서 여기서 조금 아침에 30분 정도 고민하다가 확 내려앉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풋옵션이 그나마 뭐 살아있고 풋옵션이 뭐 얘마저 죽어버렸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상방으로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콜옵션도 그래요. 그러니까 콜옵션이 죽긴 죽었지만은 문제는 이제 얘가 최소한 풋옵션이 여기 있는 요 라인은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라인을 지켜야 뭐 아래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오늘 이 라인이 강하게 붕괴돼 버렸기 때문에 일단 무게중심이 그죠? 많이 위쪽으로 좀 쏠리긴 쏠렸습니다.
물론 그 미국장 해외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 한국 시장은 많이 좀 달라지긴 달라질 건데, 하여튼 오늘 현재 이제 밤 9시 이 시간 현재로서는 한국 시장은 많이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라는 거를 일단은 오늘 요게 일단 오늘 마감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오늘 뭐 지수가 올랐으니까 다른 여러 종목들도 많이 올랐을 텐데요. 뭐 업종 지수 좀 몇 가지 보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이 증권 업종 지수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다시피 그 증권 업종 지수 같은 것이 어떤 코스피 지수의 꼭지를 잡아내는 뭐 그런 능력이 있는 뭐 그런 지수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지 않습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더 위쪽으로 지금 쏠려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제약업종 지수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될 텐데, 제약업종 지수 같은 경우 물론 오늘은 하락 마감했는데, 이게 하락 마감했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적당히 꺾일 거냐, 아직 그 꺾인다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오늘은 하락 마감했지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아직까지도 보니까 시장이 더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요즘에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코스닥 소형주 지수인데, 이 보세요. 코스닥 소형주가 엄청나게 강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요즘에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그 중소형 저는 뭐 그런 개별 종목들을 이제 별로 관심도 없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잘 안 보고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 소형주 지수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이게 엄청나게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은 이제 코스피라든가 뭐 코스닥 150 지수라든가 이렇게 그나마 덩치가 좀 있는 친구들은 어떤 그 파생 상품에 관련된 영향, 또 뭐 미국 FOMC 회의의 영향,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그리고 뭐 단기 급등의 영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즘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죠? 요즘 좀 정체가 돼 있죠, 대형주들은.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정체가 되어 있는 와중에 시장 분위기는 뭐예요? 시장 분위기는 사실 여전히 핫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이 핫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꺾이지 않은 시장 분위기가 지금 보시면 중소형주들을 좀 많이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보시면은 상한가 간 종목이 제법 많거든요. 몇 종목이에요? 벌써 한 13종목 정도가 지금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가 많이 보이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 흐름이 지금 4월 한 달 동안 지속이 된 어떤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하고 달러가 약한 모습의 영향을 좀 받긴 받았을 텐데, 글쎄요, 지금 이제 한 달째 달러 약세와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5월 달에는 보통 그죠? 5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 5월 달에도 지금 그 흐름이 이어질지를 일단 아무튼 뭐 지켜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4월 달, 남은 4월 달은 이제 한동안 그런 흐름이 좀 계속 뭐 지속이 되는 걸로 일단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고요. 보통 그 윈도우 드레싱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과 관리.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의 분위기는 결과적으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4월 달은 금리 떨어지고 달러 떨어지고 주식 오르고 이런 것들이 주된 분위기였으니까, 아마 뭐 4월 말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분위기가 바뀔 거면 5월 달부터가 어떤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뭐 5월 달에 공매도가 새롭게 뭐 시작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할 거고요. 그죠? 뭐 이런저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이야기를 일단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환율 같은 경우는 뭐 글쎄요, 쌍바닥의 가능성이 또 뭐 생기고 있기는 한데요. 보시면은 이 연결 선물, 그죠? 이 달러 선물 차트상으로 쌍바닥 가능성이 생기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지지력 이야기를 하기는 좀 멀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1113원 자리에서 이게 아직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죠? 이 자리에서 한 1113원 정도를 한 2거래일, 3거래일 이상 지켜주고, 그리고 다시 1116.7원, 8원을 돌파한착 해야지 지지력이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뭐 저점을 낮추진 않았네 라는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워낙 강세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 와중에 지금 보시면 일단 오늘 흐름은 이 원달러 환율은 갭을 메꿔대는 거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4월 21일 날 갭 상승으로 1116.8원 확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갭 자리를 오늘 일단 다 메꿨다라는 걸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시장은 뭐 일단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지금 4월 마지막 주인데 4월 마지막 주 일단은 뭐 보니까 월요일 지금 오늘 모습 보니까 더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모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금요일날 미국이 올라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한 번 더 하자, 이번 주에 한 번 더 올라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장은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뭐 증시 일정 FOMC 회의 뭐 있다 요 정도 이야기만 드리고 넘어갔었는데, 사실 이번 주에 그 실적 발표들이 많죠. 제가 깜빡하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번 주에 보시면 이제 1분기 특히 나스닥 대기업들 FANG의 실적들이 대부분 많이 발표가 됩니다. 좀 참고하셔야 될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오늘 밤에 테슬라 실적 나오고요. 내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비자 뭐 이런 것들, AMD 뭐 이런 것들 다 나오고요. 또 그리고 수요일 날 애플, 페이스북 뭐 이런 회사들 실적 나오고요. 그죠? 목요일 날 아마존 실적 나오고 마스터카드 뭐 실적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주요 기업들, 금요일 날 엑손모빌 실적 발표 있고 쉐브론 실적 발표 있고 뭐 하여튼 이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이러니까 솔직히 좀 미국장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 뭐 빠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FOMC 회의 있으니까 그 지난주 금요일날 일단 상승 마감, 지난주 금요일날 중요했던 자리 S&P 4120, 나스닥 13800 돌파 한창 했죠. 지난주에 돌파 한창을 해버렸고, 그 상황에서 지금 FOMC 회의 앞두고 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이런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까지 나오니까 일단 실적이 나오기 전에는 주식 팔지 않겠죠. 뭐 하여튼 뭐 단타를 하든 어쨌든 간에, 그죠?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보통 주식들 잘 팔지 않으니까 실적 나오고 나서 주식을 팔아 제끼지, 실적 나오기 전에는 보통 주식 잘 안 파니까 아무래도 좀 하방 경직성은 좀 있지 않겠냐라는 일단 그런 베이스의 생각은 일단은 깔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뭐 중국하고 뭐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하락 마감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이 어젯밤에 상승 마감하고 금요일 날에 한국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다시 하락 마감을 해서 다시 일단 중요한 추세선까지 일단 내려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상해종합은 이 자리가 계속 제일 핵심이죠. 이 자리가 제일 핵심인데 지금 이 자리를 또 살짝 붕괴시키고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좀 의아한 모습이긴 해요. 그죠? 미국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을 깼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이 좀 위험하긴 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거래일 동안 여기서 상승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밀렸죠. 밀리면서 어디를 밀었나요? 중요하게 지지했던 요 며칠간의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밀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낌새가 좀 심상치가 않죠.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떤 하락의 트리거가 되고 이게 뭔가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요, 좀 분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고점이 지금 여기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음번 우측 어깨가 여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좀 싸해지겠죠. 고점이 굉장히 많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제가 어떤 이슈가 있어서 하락하는지는 뭐 알지는 못하겠는데, 하여튼간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뭐가 안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추세선 뭐 요런 것들 요런 식으로 뭐 그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요 추세선 붕괴시키면은 일단 요렇게 상승하던 이게 일단 붕괴되게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절대적인 자리라면 당연히 뭐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그죠? 예, 이 자리 정도 붕괴시켜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저점 이 자리 정도 붕괴시키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이 자리까지 붕괴가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죠? 고점 확 낮아지면서 이거 붕괴시키면 아래쪽으로 한없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다음번 지지선은 뭐 여기 어딘가 될 수 있겠다. 뭐 대략적인 큰 구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붕괴가 되게 되면 지금 여기는 보시면 급등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최소 다음 레벨은 여기겠죠.
하여튼 뭐 이렇게 된다, 뭐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이 다음번 어떤 중요한 가격대를 따다당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내일 중국 폭락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여튼 중국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오르고 미국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싸하다. 오늘의 장대 음봉은 1%밖에 안 빠지긴 한 건데 조금 뭐 분위기가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 정도 봤고요.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하여튼 또 강세가 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강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중국 주식시장은 힘차게 못 오르고 있어요. 뭘까요? 아마 어디에선가 중국 위안화가 뭐 그죠? 3중 바닥을 만들면서 뭐 이렇게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거 보면요. 하여튼 아직까지는 강세 지속 중입니다. 4월 달에 뭐예요? 4월 달에 위안화도 계속 강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흐름을 이번 마지막 주니까 조금 더 빨아먹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끝까지 좀 더 갖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엔 뭐 한 달쯤 했으니까 5월쯤 되면은 글쎄요, 어떤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개인적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좀 강하게 진행이 됐어요. 다시 이 강세가 보시면은 뭐 아마 볼린저 밴드를 찍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원화 강세라든가 위안화 강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4월 달에 확실히 좀 강하게 진행되긴 진행됐습니다. 달러도 그렇고 달러의 약세도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진행된 편이긴 하고, 그래서 뭐 단기 낙폭과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뭐 일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일단 봤고요. 오늘 일본은 또 반등하대요, 그죠? 일본은 미국 올랐다고 반등하긴 반등하는데, 일본도 솔직히 좀 지금 현재 그렇게 막 건강 상태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자리를 터치까지 해놓고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얘가 이번에 어디까지 올라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요런 식으로 대충 삼각 수렴형 비스무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얘가 이번에 상승을 하긴 하는데 요 추세선까지도 닿지 못한다면은 다음번엔 이게 붕괴가 될 수 있겠죠. 일단 일본 같은 경우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냐, 뭐 요런 부분 정도 참고하시면, 요런 부분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맞죠? 비트코인 같은 것들 좀 하여튼 보시면 일단 올라오기로 마음 먹은 모양인가 봐요. 여기 어딘가가 일단 저점이 됐다. 이거는 아무튼 원화 표시된 건데요. 뭐 미국 달러로 표시된 거를 보나 이거로 보나 아무튼 비슷하긴 할 겁니다. 중요한 거 이번에 잘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일단 여기 어딘가에서 올라오기로 마음 먹긴 했다. 지금 미국 달러 표시화 된 것도 한 9% 정도 오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올라오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어디에서 밀리느냐,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방금 중국장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뭐 만약에 고점이 훅 낮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지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말씀드린 그대로 비트코인도 좀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금리 정도 뭐 살펴보고, 금리하고 달러 정도 살펴보고 마칠 건데, 하여튼 오늘 마감이 돼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현재 밤 9시 12분이니까 지금 가격은 이건 일단 큰 의미는 없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금리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하겠다라는 신호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1.625라는 라인을 여기를 돌파한착하는 게 가장 큰 신호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여기 어딘가에서 1.53 부근에서 지금 일단 올라오기 시작했죠. 일단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때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보다도 일단 고점을 살짝씩 높이고 있고요. 작은 공간 안에서 보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튀어 오를 수 있는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4월 한 달 동안 요게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결과적으로 4월 한 달 동안 흐름이거든요. 4월 한 달 동안 조정 잘 나온 겁니다. 그죠? 조정 나와야 될 달에서 조정했는데, 근데 아무튼 금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강하긴 합니다. 그죠?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부양책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죠? 다양한 뭐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금리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결과적으로 얼마 안 빠진 꼴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마저도 지금 얼마 안 빠지고 여기서 지금 들어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요거는 뭐 아침에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아침에 이런 부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현재 주식시장 프리마켓에 약간 영향을 주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오늘 금리가 뭐 현재 보시면 여기 써있죠. 뭐 1.93%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금리가 적게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금리가 적게 올라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저점을 어느 정도 저점을 어느 정도 다진 다음에 여기서 지금 올라오는 거라서 이게 솔직히 의미가 별로 없진 않거든요. 이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 생각엔 이 점이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 프리마켓을 좀 이제 약하게 하고 있는, 좀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좀 파란불이 들어와 있죠. S&P하고 나스닥인데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요인이 제 생각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미국장 마감, 본장 때가 제일 중요한 거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어떻게 됐냐라는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오늘 밤에 올라오고 있는 이 부분이 약간 심상치는 않아 보이는데, 미국 장중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더 강하게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미국 지금 마켓 오픈하기 전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내려가면서 주식시장 올라올 것인지, 한번 뭐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53 부근에서 반등할 수 있는지 여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약간 쌍바닥 가능성이 좀 냄새가 좀 나긴 나죠. 아직 이 봉이 완성된 게 아니니까 확신은 안 하는데, 아무튼 좀 냄새는 좀 나긴 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우연찮게도 원달러 환율하고도, 원달러 환율 여기에서는 쌍바닥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보면서 말씀드린 건데, 이 역외 환율 되는 거 보니까 원화는 계속 아무튼 뭐 강세 나오고 있네요. 하여튼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역외 환율은 뭐 계속 저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쌍바닥 이야기는 안 하고, 하여튼 뭐 달러 선물 기준으로는 이 모양하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양하고 방금 전에 봤던 그 10년물 금리에서 요 모양하고 비슷하지 않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아니 결론적으로 5월 달에는, 4월 달엔 일단 이런 흐름이었는데 5월 달엔 이거 좀 되돌리지 않겠냐라는 생각, 추측입니다. 추측.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래서 흐름 봐야겠죠. 실제로 5월 달에 이렇게 되돌리려면은 이걸 4월 말쯤부터 이렇게 뭐 준비 과정이 나와야 될 겁니다. 4월 말쯤에 어딘가를 뭐 돌파 한 짝 한다든가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와 주면은 5월 달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5월 달에 반전하려면은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지 이제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폭락하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등으로서 큰 의미를 둘 수는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91 정도는, 최소 이 정도 자리는 돌파 한 짝 해줘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돌파 한 짝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중요한 기준 4120, 13800 돌파 한 짝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돌파 한 짝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강하게 좀 위쪽으로 좀 올라가야 될 날이긴 합니다. 오늘 상승하는 게 맞는 날이긴 해요. 전날 강하게 올라줬으니까 금요일날 매물 소화하고 힘 써놨으니까 오늘 연속성 나오는 게 맞긴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뭐 살펴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답이 나와 있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